깊은 설산의 안개 속에서 한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수천 년간 이어져 온 고대 예언자들의 지혜가 오늘 마지막 계시를 절합니다. 백두산 깊은 곳, 세상의 시선을 피해 살아온 한 인물이 있습니다. 푸른 매의 눈이라 불리는 그는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운명을 탁월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의 꿈은 현실이 되었고 불가능해 보였던 예언들이 하나둘 실현되면서 그는 살아있는 신탁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현대 문명을 멀리하고 고요 속에서 수행을 이어온 그가 2024년 깊은 겨울 마지막 예언을 남기고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2025년 2월 을사년의 운명이 열립니다. 한반도에서 시작될 거대한 변화의 물결. 이것은 단순한 변화가 아닌 천년에 한 번뿐인 대전환의 시작입니다. 수십 년간 단 한 번도 빗나가지 않았던 그의 예언,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남긴 가장 충격적인 계시가 밝혀집니다. 무엇이 그를 30년 만에 침묵을 깨게 만들었을까요? 을사년 2월, 우리의 운명은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준비하십시오. 2025년 2월의 마지막 예언, 을사년 9군의 대전환.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앞으로 공개될 내용이 매우 중요하기에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귀중한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푸른 매의 눈이 남긴 예언들의 놀라운 정확도와 그의 마지막 예언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의 과거 예언들은 우리의 미래를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백두산 깊은 곳에서 시작된 한 예언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1989년 처음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푸른 매의 눈. 그의 존재는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수수께끼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신비한 능력을 지녔던 그는 평범한 삶을 거부했습니다. 20살 때부터 백두산 기슭의 한 남자에서 수행을 시작했고 그곳에서 첫 번째 예언의 꿈을 꾸게 됩니다. 큰 바람이 불어오고 세상의 질서가 뒤바뀔 것이다. 본의 가치가 흔들리고 사람들은 새로운 길을 찾아 헤매게 될 것이다. 이 예언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의 시작을 정확히 예견했습니다. 그의 두 번째 충격적인 예언은 2015년에 나왔습니다. 보이지 않는 적이 세상을 덮을 것이다. 사람들은 서로를 피하고 일상이 멈출 것이다. 당시에는 아무도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 말 그의 예언은 현실이 되었고 우리는 모두 그 무서운 시간을 겪어야 했습니다. 2019년의 예언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권력의 중심이 흔들리고 오래된 비밀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그해 겨울 우리 사회를 뒤흔든 충격적인 사건들이 연이어 터졌고 이는 그의 예언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주요 언론들은 그의 예언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송사들은 그를 찾아 나섰고 신문사들은 그의 과거 예언들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더 깊은 산속으로 자취를 감춘 뒤였자 소셜미디어에서는 그의 예언을 분석하는 콘텐츠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젊은 세대부터 노년층까지 푸른 매의 눈의 이름은 하나의 사회적 현상이 되었습니다. 학계에서도 그의 예언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고 여러 전문가들이 그의 예지 능력의 과학적 근거를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그의 영향력은 단순한 예언자의 범위를 넘어섰습니다. 사회 지도층 인사들도 그의 조언을 구하려 했고 정책 결정 과정에서도 그의 예언이 고려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언제나 권력과 거리를 두었고 오직 진실만을 전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지난 30년간 그의 예언은 한 번도 빗나간 적이 없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현실이 되었고 그때마다 사람들은 더 큰 경외심을 느꼈습니다. 작년 겨울 30년 만에 처음으로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낸 그는 마지막 예언을 남겼습니다. 2025년 2월은 우리나라의 운명이 바뀌는 시기가 될 것이다. 하늘이 열리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 준비하지 않은 자들은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이다. 이제 그가 예언한 그 시기가 바로 지금입니다. 그동안 한 번도 틀린 적 없는 그의 예언. 과연 이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번 예언에는 더욱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의 마지막 계시에 담긴 을사년 2월의 예언은 단순한 개인의 운명을 넘어 우리나라 전체의 미래를 뒤흔들 수 있는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푸른 매의 눈이 마지막으로 전한 예언의 내용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푸른 매의 눈은 평소와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슬픔과 동시에 희망이 깃들어 있었죠. 마지막 예언의 시작은 이렇게 열렸습니다.
을사년 2월에 하늘에서 첫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붉은 빛이 동쪽 하늘에 물들이고 이어서 땅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하지만 이것은 자연의 경고가 아닌 인간의 선택이 만들어낸 결과다. 이 예언은 작년 12월의 예언과 맞닿아 있습니다. 당시 그는 겨울이 끝나갈 때 오래된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언의 핵심은 세 가지 큰 변화입니다. 첫째, 권력 구조의 대변혁입니다. 오랫동안 감춰져 있던 진실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기존의 체제가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둘째, 경제적 충격입니다. 금의 가치가 하늘을 찌를 때 종이로 만든 물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경제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를 암시합니다. 셋째, 가장 충격적인 예언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의 급변입니다. 동쪽과 서쪽이 마주치는 곳에서 새로운 길이 열린다. 이는 고통스러운 변화이지만 결국 축복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 세 가지 변화는 모두 2월 중순, 상현달이 뜨는 밤에 시작된다고 합니다. 푸른 매의 눈은 이 시기의 거대한 물결의 시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더욱 주목할 점은 이 예언이 과거의 패턴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1894년 을사년, 1954년 을사년, 그리고 이번 2025년 을사년, 네 번 이 시기에는 한반도에 큰 변화가 있었고 그 변화는 늘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작년 12월의 예언에서 그는 이미 이 변화의 전조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겨울의 끝자락, 매화가 피기 시작할 때 첫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를 무시할 것이나 곧 그 의미를 깨닫게 될 것이다. 이제 그가 말한 시기가 눈앞에 있습니다. 지난 30년간 그의 예언이 한 번도 빗나간 적이 없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번 예언의 무게는 더욱 무겁게 다가옵니다. 푸른 매의 눈은 이 변화를 피할 수는 없지만 준비할 수는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변화의 물결이 닥칠 때 단단히 준비된 자만이 새로운 시대의 주인이 될 것이다. 이것은 위기이자 기회다. 그의 마지막 말에는 특별한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변화의 방향을 예측하려 할 것이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시작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준비다. 이 예언이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은 실로 엄청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각계각층에서는 다양한 해석과 대비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변화의 물결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일상적인 대화에서부터 각종 모임과 커뮤니티까지 이 예언이 가져올 변화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젊은 세대들은 이 변화를 새로운 기회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완전히 새로운 사회 시스템이 등장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퍼지고 있죠. 특히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2030세대들은 이미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기성세대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사회적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불안감이 퍼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불안감 속에서도 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들은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사람들의 가치관입니다. 물질적 성공보다는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으려는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은 워라밸을 넘어 인생의 근본적인 목적을 고민하기 시작했고 많은 이들이 자신만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여당과 야당을 막론하고 이 예언이 가져올 변화에 대한 대비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죠. 일부 의원들은 이미 새로운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중앙 부처들도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제부처는 금융시장 안정화 대책을 검토 중이며 외교부는 주변국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통일부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한반도 정세 변화에 대비한 비상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죠. 국제사회의 반응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주요 국가들의 싱크탱크들이 한반도 정세 분석에 몰두하고 있으며 일부 외신들은 이미 특별 취재팀을 한국에 파견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시민사회 단체들의 활동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연구 모임과 세미나가 열리고 있으며 온라인상에서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교육계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많은 학교들이 기존의 교과 과정을 재검토하고 있으며 미래 사회에 대비한 새로운 교육 방식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닌 우리 사회 전반을 뒤흔들 거대한 변혁의 전조로 보입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적인 전환점에 목전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의 물결 속에서 많은 이들이 자연재해나 천재지변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푸른 매의 눈이 예견한 변화의 본질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가 마지막 예언에서 특별히 강조했던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자연의 재앙이 아닌 인간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것. 푸른 매의 눈의 예언을 처음 접한 많은 사람들은 자연재해를 떠올렸습니다. 지진이나 태풍, 혹은 전례 없는 기상이변에 예측한 것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그의 예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는 전혀 다른 성격의 변화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늘이 움직이고 땅이 흔들린다는 그의 말은 단순한 자연현상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근간이 흔들리는 상징적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그는 마지막 만남에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땅이나 하늘이 아닌 사람들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을사년의 변화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되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자연재해는 예시적인 혼란을 가져왔을 뿐입니다. 하지만 사회 구조의 변화는 훨씬 더 깊고 광범위한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1894년 을사년의 변화도 자연재해가 아닌 사회 제도의 근본적인 변혁이었습니다. 이번 을사년의 변화는 세 가지 특징적인 징후를 보입니다. 첫째, 변화의 시작이 제도원 내부에서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태풍이나 지진처럼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닌 우리 사회 내부에서 시작되는 변화라는 의미입니다. 둘째, 이 변화는 점진적이면서도 돌이킬 수 없는 성격을 띱니다. 자연재해는 갑작스럽게 발생했다가 시간이 지나면 복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번 변화는 마치 물이 흐르듯 자연스럽게, 그러나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셋째, 이 변화는 물리적인 피해가 아닌 사회 구조와 인식의 전환을 가져옵니다. 지진이 건물을 무너뜨린다면 이번 변화는 오래된 제도와 관습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자연재해와는 비교할 수 없는 깊은 파장을 일으킵니다. 예를 들어 2020년대 초반 우리가 겪었던 사회적 변화는 어떤 자연재해보다도 더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일하는 방식, 소통하는 방식, 심지어 가치관까지 완전히 바뀌었죠. 더구나 이번 변화는 권력구조의 근본적인 재편을 동반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의 의사결정 체계가 새로운 형태로 진화하게 될 것이며 이는 자연스럽게 정책의 방향성도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이 변화의 가장 놀라운 점은 단순한 정권 교체나 제도 개혁의 차원을 넘어선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운영 원리 자체가 변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는 것이 아니다. 운영체제 자체를 바꾸는 것과 같은 변화인 것이죠. 이 예언을 바라보는 시선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먼저 대학교 연구진들은 과거의 예언들이 실현된 방식을 분석하며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고려대 사회학과 박민준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푸른 매의 눈의 예언은 단순한 미래 예측이 아닙니다. 그의 말에는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이 담겨 있었고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결국 현실이 된 것이죠. 반면 과학계의 시각은 조금 다릅니다. 서울대 물리학과 김태영 교수는 이성적 분석을 강조합니다. 미래는 수많은 변수가 얽혀 만들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예언의 진위 여부가 아니라 이를 통해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하느냐입니다. 기업계에서는 이 예언을 새로운 기회의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대형 기업들은 이미 미래 전략팀을 꾸려 변화에 대비하고 있으며 스타트업들은 이 변화의 틈새를 공략할 준비를 하고 있죠. 시민단체들의 해석은 또 다릅니다. 그들은 이 예언이 시민의 시계 대변협을 암시한다고 봅니다. 실제로 최근 들어 자발적인 시민 모임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들은 변화를 준비하는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젊은 층과 기성세대의 시각차도 뚜렷합니다. 2030세들은 이 변화를 기존 체제의 혁신 기회로 보는 반면 5060세들은 안정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종교계에서는 이 예언을 영적 각성의 신호로 해석합니다. 하지만 그들도 인정합니다. 이 변화는 특정 종교라 신념을 넘어선 보편적인 변화라는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해외 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 그들은 한국의 이런 변화가 전 세계적인 변혁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해석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예언이 담고 있는 깊이 때문입니다. 마치 깊은 우물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보는 이의 시각에 따라 각기 다른 모습이 비치는 것이죠.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이 예언은 우리에게 준비의 시간을 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변화는 피할 수 없지만 우리는 그것을 현명하게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미 각자의 방식으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고 또 어떤 이들은 공동체를 만들어 함께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준비 방식은 결국 우리 사회의 저력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변화의 시기에는 획일화된 대응이 아닌 다양한 방식의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새로운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과거의 기록은 이런 변화의 시기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역사는 우리에게 어떤 지혜를 전해주고 있을까요? 역사는 마치 나선형 계단처럼 되풀이되며 상승한다고 합니다. 을사년의 기록을 거슬러 올라가면 놀라운 패턴이 드러납니다. 1894년 을사년, 조선은 큰 변화의 소용돌이에 휘말렸습니다. 당시에도 한 예언가가 세상의 질서가 뒤바뀔 것이라 예고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의 농민들의 봉기를 시작으로 조선의 체제는 급격한 변화를 맞이했죠. 60년 뒤인 1954년 을사년, 또다시 중대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는 새로운 부약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이때도 어느 산속 수행자가 고난 속에서 새로운 길이 열린다는 예언을 남겼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2025년, 또 다른 을사년을 맞이했습니다. 60년이라는 시간의 간격은 우연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매번 을사년마다 우리 사회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탈바꿈했기 때문입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각 을사년의 변화가 가진 공통점입니다. 첫째, 변화는 항상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둘째, 처음에는 작은 움직임으로 보였지만 나중에는 거대한 변화로 이어졌죠. 셋째, 변화의 과정에서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이러한 패턴이 우연이 아니라고 봅니다. 인간 사회에는 보이지 않는 리듬이 존재하며 을사년은 그 리듬이 절정에 달하는 시기라는 것이죠. 과거의 기록들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변화의 시기에 번영을 이룬 이들은 한결같이 세 가지의 공통점을 보였습니다. 먼저 변화의 조짐을 일찍 알아챘고 두려움 대신 기회로 받아들였으며 마지막으로 함께하는 이들과 연대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을사년의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교훈을 되새기며 준비한다면 이번 변화도 새로운 보약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또 다른 교훈을 절합니다. 변화의 시기에는 늘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며 저항하는 이들과 변화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길에 개척한 이들. 결과적으로 후자가 새 시대의 주역이 되었음을 역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역사의 교훈을 바탕으로 새로운 을사년이 우리에게 전하는 마지막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역사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이제 마지막 예언의 의미를 더욱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푸른 매에 눈이 남긴 을사년의 예언은 단순한 미래 예측이 아닌 우리 모두를 위한 깊은 통찰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정리해보면 2025년 2월의 변화는 네 가지의 핵심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 이 변화는 파괴가 아닌 창조의 과정입니다. 오래된 것은 가고 새 것이 온다는 자연의 이치처럼 우리 사회도 새로운 단계로 진화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이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의 작은 변화들이 모여 거대한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준비된 자만이 이 변화의 주역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을사년이 그러했듯이 이번에도 변화를 받아들이고 준비하는 이들이 새 시대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변화는 우리 모두의 참여를 필요로 합니다. 혼자가 아닌 함께할 때 우리는 이 변화를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변화의 물결 앞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인가요? 두려움에 멈춰 설 것인가? 아니면 용기 있게 한 걸음을 내디딜 것인가?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정보와 깊이 있는 내용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푸른 매에 눈이 남긴 말을 전하며 마치겠습니다. 변화는 두려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새로운 기회입니다. 이제 그 기회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